21번째입니다. 달성군 형필 중리의 주택인데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인데 9분의 2 지분 매각인데 이것도 뭐야? 120만 원이거든요. 상가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보면 그 상속을 받아서 제가 보기에는 엄마하고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땅인데 보면 제가 보시게끔 되면 배대성, 배성의 배은정이 있고 최우임이죠. 최우임이는 제가 보면 엄마고 상속을 받아서 같이 갖고 있는데 배대성이 이게 내가 보면 74년생이고 78년생인데 배성이나 배은정이는 딸 같고 배대성이는 아들 같은데 아들이란 사람이 뭐가 잘못돼 갖고 경매로 나온 건데 그것도 빚을 많이 진 게 아니고 300만 원이죠. 그럼 이 최우임도 여기서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300만 원 자기가 갚아줘 갖고 이걸 어떤다? 이것도 해지를 시켜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에 배대성이가 이거 말고도 빚이 많다 그러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하고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낙찰 받으면 일주일에 낙찰허가 나죠. 낙찰허가 나면 여기 뭐야? 최고임 씨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만나러 가서 취하를 시킬 것이냐, 내 지분을 살 것이냐, 아니면 이판사판으로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할 것이냐 한번 의논을 해보고 취하를 시킨다 그러면 취하 도장을 찍어주는 걸로 해서 돈 얼마를 받으면 되고 내 지분을 사겠다 그런다고 한다면 그럼 내가 잔금을 내지 않으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를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내 입찰 보증하고 얼마를 좀 주십시오. 그것도 이것도 다 안 하겠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 팔아서 나누자. 이렇게 되는데 위치가 좋은 상가이기 때문에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더라도 큰 문제 없이 한 70% 정도 선에는 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22번째 물건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오늘 우리 조 여사님이 안 오셨네. 조 여사님이 그 작년에 안성에 가셔서 아파트를 하나 낙찰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1등을 했는데 감정거보다 조금 더 질렀대요. 그랬더니 2등 한 사람이 와서 뭘 그렇게 질러요? 하고 소리를 깨끗하더래. 그래서 내가 난 많이 질른 거 아닌데요? 그러고서 했는데 근데 벌써 30% 올랐어요. 이제 그랬거든. 그러던 그 안성이 지금 얼마나 떨어졌다니까. 내가 지금 교사님 오셨으면 지금 그대로 올라갔어요. 떨어졌어요.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오늘 안 오셨네 아직. 근데 이 안성에는 돈이 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안성은 서울에서부터 지금 세종시까지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서울까지 접근 도로가 상당히 좋아지는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스마트 고속도로라고 생긴대요. 거기는 150km씩까지 되니까 안성에서부터 서울까지 그 스마트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성이 지금 그런 면으로 해서 많이 올라가고 그 아파트가 올라간 것도 그래서 올라갔던 거거든요. 근데 49%까지 떨어졌다 그러니까 한번 투자해볼 만하지 않냐 보는 겁니다. 우리 공동 투자로 했던 것이 그 진천 거를 지금 낙찰 받은 것이 있는데 그 진천이지만은 안성 인터체인지하고 만들어진다고 제가 보기엔 한 5km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낙찰을 받고 건물은 매각 제외고 땅만 낙찰을 받아서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고 이제 제가 소송을 했더니 상대편이 변호사를 사갖고 차지권이 있다 해갖고 차지권을 신청을 해갖고 이제 응대를 했는데 그 변호사가 조금 실수를 했어. 차지권이라는 얘기는 그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그대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건물과 땅 주인이 달려도 임대차를 계약을 하면 그 법정상권이 인정이 되는 똑같은 그 차지권이에요. 그러니까 지료를 주고 계속 쓸 수 있는 그 권한이거든요. 차지권을 만들어서 주장했는데 변호사가 실수된 것이 뭐냐면 건물을 허가받는 날짜에 땅 주인하고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그 변호사가 실수돼갖고 건물이 준공된 날짜, 그러니까 건물 등기부등본에 올리는 날짜로 해갖고 계약서를 써서 만들어서 제출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판사님한테 그랬지. 아니, 땅을 사용 승낙을 받으면 허가를 받을 때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날짜가
건물 등기부등본을 날짜로 이거 했다는 얘기니까 나는 이거는 그 추후에 유효된 걸로 봅니다. 그랬더니 판사님 그러더라고. 그건 내가 알아서 결정하는 거고요. 그러더니 내가 얘기한 대로 해서 그거 사건 주장하는 것이 없네. 기각. 기각됐어요. 이제 이겼어. 평균을 받았어. 이겼어. 그래서 그 나무 건물을 1,500 주고 사라는 걸 내가 뭐라고 얘기했나? 500 주고 사겠다 그랬거든. 그래서 지르다 보니까 어저께 그저께가 그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인데 안 했어. 그리고 내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 이제 수강생 중에서 우리 저분 보면 공투한 사람이 같이 다 협상을 하잖아. 근데 우리 하사장이 협상을 하는데 내가 하사장한테 얘기했지. 500 준다 그랬으니까 500 그대로 준다. 주는데 그 저기 뭐야 지료를 한 달에 13만 7천 원인가를 주라고 판결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우리 낙찰을 받아서 잔금 낼 때부터 지금까지 13만 7천 원이다 보니까 한 70몇만 원이 되더라고. 그 500만 원에서 그 70몇만 원 빼고 준다. 그러면 나간다 그랬더니 그러면 계약서를 쓰자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우리 500만 원 주고 계약서 쓰고 그동안 사용된 거 70몇만 원 빼고 12월 때까지 살고 이제 1월 달에 이제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나가고 나면 이제 그 건물 새 건물 500만 원 우리 주고 산 거고 그 땅을 지금 뭐 6천 몇백만 원 주고 샀는데 그 땅하고 건물이 지금 한 1억 2천원 가요. 그럼 우리 전부 다 6천 얼마에다가 6천 그러니까 5,500만 원에 우리 땅 낙찰 받았고 건물 500을 주고 샀으면 6천만 원 들어갔고 소송 비용까지 들어가면 6,500이 들어간 건데 한 1억에서 1억 2천 정도 지금 살 사람이 지금 줄지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거기에서 그것도 이제 얼마 전에 해결했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 공투로 해서 이제 해결된 건데 겨울이 되다 보니까 1월 달이다 보니까 잘 안 풀릴 것 같아서 내가 또 거기서 지금 이제 우리 그 공투로 낙찰 받은 게 청주에 있잖아요. 우암동. 그 내가 거기서 사는 지가 지금 한 5, 6개월 됐는데 거기에 청주 우암동에 있는 집 반은 가지고 또 이제 저기 막 진천으로 가서 3월 달까지 있다가 3월 달에 이제 사는 사람이 있어서 팔고 이제 나오면 그것도 우리 공투하는 거 분배해서 나눠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안성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만큼 산수에 뜨고 있는 거고 그 제가 그 산 것도 진천이지만은 안성 인터체인지 바로 한 4, 5km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가는 건데 안성 49%까지 떨어진 아파트 해준다 이런 얘기죠. 네. 아, 그 진천도 네. 확정이 됐으면 소송 비용을 피고한테 부담하라고 그러는데 소송 비용을 부담시켜야 되지 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우리한테 그 저기 뭐그 소송 비용까지는 하지 말아라. 그냥 가져라. 왜냐면 변호사를 사서 선임을 했으면은 소송 비용까지 했죠. 500이니까. 근데 우리 법무사 사가지고 50만 원 낸 거를 가지고 그걸 변호사비 소송 비용으로 50만 원 내놔라. 그렇게까지는 내가 너무 사람이 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변호사를 사서 500만 원 했다 그러면 내는 거 당연히 하죠. 근데 법무사가 대신 해줘가지고 30만 원 받고 20만 원, 10만 원, 10만 원 받고 답변 써서 총수를 한 게 벌써 50만 원 들었는데 야 그것도 내놔. 아니 그거는 변호사가 샀기 때문에 안 듬치겠다 싶어서 출석을 내가 했거든요. 정말 내가. 그러니까 나는 내가 했으니까 나는 여러분들은 지금 공투 갔다 오고 저기 어디 만나고 오면 청구하면 돈 주잖아요. 근데 내가 갔다 오고 해서 내가 돈 청구하고 한 번도 우리 김민지 기자가 나한테 아 이선님 그 법원에 갔다 왔으니까 조정하고 왔으니까 돈 가지고 왔는데 한 번도 받은 적 없어. 나 5번을 갔는데 나는 못 받지. 나는 또 달릴 수도 없고. 그래서 바쁜가 봐. 못 받으실 겁니다. 예? 못 받으실 겁니다. 아니 복을 받지 말고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여기 안성시에서 이쪽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도 49%까지 떨어지면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푸틴이 내년에 죽을는지 안 죽을는지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기 때문에 부동산이 언제까지 다시 올라간다는 것을 확실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시 말하면 종부세나 부동산 3법이나 이런 것이 조금 완화가 되려고 그러면은 최소한도 제가 보기에는 내후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좀 끝났을 때 조금 어느 정도
여당, 야당이 대등해졌을 때는 좀 그런 고치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일방적으로 됐을 때 그거는 그때까지는 내가 보기에는 부동산법에 대한 건 안 고쳐지기 때문에 내후년까지 이 앞으로 2년 정도까지도 부동산에 대한 것은 안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뭐 내년 봄에 푸틴이 죽어서 전쟁이 끝나고 뭐 이제 경제가 좋아지고 그게 없다 보니까 다시 금리가 내려가고 뭐 이렇게 휘발유가 경유값 다 내려간다 그러면 다시 또 국회의원 선거 끝나기 전에도 부동산값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엔 그런 걸 보고서 투자할 수는 없다 보니까 안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감정가의 70% 정도에 팔라고 생각하니까 최저가 가격으로 사서 그런 정도에 팔고 나오는 걸로 우리는 현재는 그렇게 보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의 경우에 푸틴이 내년 봄에 죽는다. 그러면 더 수익은 많이 오를 수도 있겠죠. 생각보다 빨리. 스물세 번째 보실 겁니다. 안성뿐만 아니라 평택에 있는 아파트도 49%예요. 난 지금 보면은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것이 주문진에 있는 아파트, 공주에 있는 아파트, 안성에 있는 아파트, 그다음에 평택에 있는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전부 다 49%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경매이기 때문에 분위기상 떨어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이런 가격에 떨어진 것은 아닌데 이게 보면 종부세 나온다 한다 취등록세 아파트 사면 8%를 내고 12%를 낸다든지 대출을 안 해준다든지 이런 거고 부동산 가격은 떨어진다고 하니까 분위기 자체가 지금 부동산이나 아파트 사면 안 되는 분위기가 아니라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49%까지 떨어지지 않나. IMF 때도 49%까지 안 떨어졌어요. 64%로 떨어졌지. 보면 그런 것이 또 그런데 이것도 대지권 미등기잖아요. 대지권 미등기랑도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밑에 층도 보고 위에 층도 등기부등본 띄어봐서 밑에 층 위에 층 다 없다 보면 이 동 전부 다가 아파트가 지금 대지권이 정리가 안 된 것이지 대지권이 넘어오지 않은 건 아니다는 얘기인데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감정사도 그걸 보거든요. 그럼 감정사가 감정에 포함이 됐다 하는 얘기는 대지권은 넘어오는데 아직 등기가 안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감정사가 대지권 미등기 그리고 감정에 대지권 미포함 이렇게 된 것이 가끔가다 있거든요. 그런 건 진짜 대지권은 안 넘어오는 거예요. 토지 소유권 대지권이 미정리된 상태이나 건물 소유자에게 추후 적정 지분이 이전 취득할 것을 전제로 가격이 형성되므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표제부에 보면 토지 지분은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강제 경매로 시작된 겁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가 삼성전자죠. 삼성전자의 이 고독지구에서 여기 아파트까지 3km도 안 떨어졌어요. 2.3km밖에 안 떨어진 거예요. 아주 위치 좋은 곳이에요. 네? 좋은 곳이에요. 여기 아주 보면. 제가 토지개발 1, 2 맹제건축법상 도로 만들겠다 이 6권을 가지고 책을 써서 매주 화요일 날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과목당 10만 원을 받고 하고 있는데 6과목을 다 들으면 6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한 과목 들을 때마다 10만 원 내는 것이 좋지 한꺼번에 60만 원 내기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한꺼번에 60만 원 내에 10만 원씩 내야 왜 또 60만 원 내 10만 원씩만 내도 똑같은데. 근데 60만 원을 내시는 분에게는 1년 동안 계속해서 수강할 수 있고 10만 원을 내실 때는 그 10만 원 냈을 때만 들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수경매 여기 소송 이렇게 도로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특수경매에 다 실전 사례를 가지고 만들었고, 맹지에다가 건축법상 도로 만드는 것도 실전 사례이기 때문에 특수경매에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이 정규 과정을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24번째입니다. 포항시 죽도동 근린주택이 있는데, 이 포항의 죽도시장값은 상당히 크죠. 대한민국에서 그 수산물 시장으로 보면 몇 번째로 큰 정도의 죽도시장인데, 그 죽도시장 바로 옆에 보면, 바로 옆에는 어디냐면 죽도시장이 이게 주차장이에요. 죽도시장 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는 근린상가 건물이 경매로 나와서 지금 반 가격으로 떨어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도, 그러니까 죽도시장 옆에 근린상가라고 하면 언제든지 세가 나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세가 나갈 수 있는 상가는 언제든지 투자를 해도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에 반 가격으로 떨어졌길래 추천을 한 겁니다. $500만 50만 있고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보면 이 사람은 500만 40만 낸 게 있는데, 이거는 21년 11월 18일 날에 이것도 뭐 배당 요구를 했죠. 보면 이건 뭐 세입자에 대한 것으로 뭐 문제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